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저는 미혼 자녀가 네, 주택을 구매해가지고 한 10년 이상 중장기로 실거주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봤는데, 네, 첫 번째 재건축을 기대할 수 있는 네, 개포동 대치 아파트, 네, 그다음에 성수동 쌍용 아파트를 봤고요. 네, 여기는 좀 리모델링인데 입지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네, 신사동 대원 칸타빌, 네, 그다음에 광장동의 현대 5단지 이렇게 봤거든요. 네, 투자 가치가 어디가 제일 괜찮을지 궁금해서 네. 전화드려봤어요. 알겠습니다. 우선 미혼 자녀 대신 좀 어머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실거주하면서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한 10년 정도 거주하면서 투자까지 가능한 아파트가 어디냐. 우선 네네. 재건축을 바라보고 두 개의 아파트 말씀 주셨어요. 개포 대치 아파트 그리고 성수동 쌍용 아파트 말씀 주셨고 리모델링을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로 신사동의 대원 칸타빌 아파트 그리고 마지막은 광장동의 현대 5단지 아파트까지 이렇게 네 개를 말씀 주셨는데 자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한번 하나하나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인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녀분 주택 마련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네. 네, 엄마를 되게 잘 뒀네요, 자녀분이. 감사합니다. 네, 일단 아파트를 네 개를 보셨네요. 네네. 압구정동하고 뭐 대치동 쪽하고, 그러니까 개포동하고 저쪽에 뚝섬, 그다음에 네. 광장동 이렇게 네 곳을 보셨는데, 네네. 좀 특색들이 좀 있어요, 그죠? 네네. 조금씩 다른데 한번 하나씩 살펴보죠, 뭐. 네. 일단은 제일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가격은 지금 생각하시는 금액이 이 정도 아파트, 그러니까 작은 평형대 말씀하시는 걸 거잖아, 그죠? 그렇죠. 12억에서 한 13억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 성원 대치 2단지 같은 경우는 거기는 17평을 보고 있고요. 작은 거, 제일 작은 거. 예예. 네, 좋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네. 그냥 편의상 여기부터 볼게요. 여기 우리 저기 뭐죠? 압구정동에 있는 거. 예예. 대원 칸타빌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약간 붉은 게 약간 상업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이 위쪽에 보시면 뭐 거대한 우리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가 있잖아요. 예예. 이 완전히 뭐 대형 주거타운의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이제 그러니까 압구정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변화를 한다라고 하면 뭐 서울의 1등이 아니라 전국의 1등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쪽에 변화가 되면 여기에 이제 맞춰서 키높이로 해서 뭐 이주 세력도 조금씩 오고 이렇게 해서 좀 키맞축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판단은 좀 되는데 네네. 사실은 성격이 조금 달라요. 요 대원 칸타비 같은 경우는 시청자님께서도 뭐 여기 한번 가보셨겠죠? 네네. 근데 좀 소규모 단지더라고요. 예, 일단 단지도 크지 한 100세대, 150세대가 안 돼요, 채. 예예. 근데 그 단지의 규모가 중요한 건 아니고 네. 이 주변에 보면 온통 상업 시설들이 쫙 포진해 있잖아요. 예예. 거기에 주택이 딱 하나 있는 거야. 예. 어떻게 보면 상업 시설의 바다에 그냥 주택 하나 떠 있는 거거든요, 아파트 하나. 네. 그렇다고 보면 그러니까 아파트만 있다고 해서 그 아파트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가격이. 전체적으로 좀 군집을 이뤄야 좀 괜찮고 그나마 우리 아파트가 요거 20평대가 그나마 한 12억 정도를 하고 있는 건 압구정이라는 땅에 자리를 하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얘는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크게 오르기도 쉽지는 않아. 그냥 경기 따라서 이렇게 쭉 갈 거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어떤 투자적인 가치는 크게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거주하기에 글쎄요. 아이를 케어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뭐 거주하기도 편리하긴 할 텐데 자녀분 첫 주택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네네네. 그러면 추후에 나중에 여기 지금은 뭐 갭으로 산다고 해도 나중에 들어가서 거주도 하셔야 될 거잖아요. 예. 거주용으로는 그렇게 그러니까 거주가 됐든 투자가 됐든 지금 네. 언급한 4개의 아파트 중에는 제일 처진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지양하시길 바라겠고 네.
요 위쪽에 보면 서울숲 쌍용 보시는 거잖아요. 예, 예. 아까 대원 칸타빌보단 여기가 좀 더 낫죠. 여긴 세대가 한 7, 800세대 되는 거고 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뚝섬역 이제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서울숲 충분히 도보로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는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단점이 있잖아요. 연식은 이제 97년인가 그래요. 네네. 그러면 얘들도 이제 재건축이라는 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 용적률이 뭐 그렇게 뭐 만만한 용적률이 아니야. 근데 거기가 그 중공업 지역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중공업 네. 지역이 지금 주거용 용적률이 250%였잖아요. 예, 예. 그거를 이제 450%로 400. 늘려준다고 하거든요. 예, 예. 뭐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은 어느 정도 확보를 좀 했어. 요 네. 부동산 규제가 좀 바뀌기 때문에 완화가 돼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아직 뭐 재건축을 지금 뭐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네. 뭐 한강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뚝섬역 이용할 수는 있고 해서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도 확보는 돼 있다고 보는데 세대 수도 어느 적당하고 이제 아쉬운 점은 어쨌든 뭐 저학년 애들을 또 케어해야 되는 어차피 뭐 지금 이제 결혼하신다고 하면 아직 미혼인가요? 네네. 그러면 네, 결혼해서 뭐 거기 자녀 학군이 케어한다고 좀 해도 이제 빠지는 10년 뒤가 되니까 아직 먼 얘기긴 해요. 네네.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초등학교 가는 것도 되게 이게 제일 아킬레스건이야, 이 아파트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대원 칸타빌보단 좋은데 얘보다 이제 비교 우위에 있는 아파트가 아까 또 네. 보셨던 아파트가 광장동이었잖아요. 예. 광장동이 아이 케어하거나 전체적으로 살기는 뭐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현대 5단지를 보셨다고 했는데 얘네들의 장점은 그냥 변하지 않는 가치야. 뭐냐? 한강뷰. 거기에 더해서 학군. 그렇죠. 광남학군. 예. 이거는 그냥 고유의 가치거든요. 예. 그래서 크게 변하지도 않고 그리고 얘네들도 어차피 재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용적률이 234%인가 굉장히 좀 높아요. 예. 예. 그러니까 찾아먹을 용적률은 없는데 예. 우리가 요 위쪽에서 보면 여기 바로 위쪽에 보면 포제스 한강이라고 분양한 거 아시죠? 네네. 여기 같은 경우 그냥 평당 1억이야. 1억이 좀 넘었거든요. 그래도 사람들이 미어 터졌어. 예. 그러니까 한강변이라는 거 빼고는 크게 장점은 없거든요. 예. 그러는 걸 봤을 때 우리 현대 5단지도 일단은 신축만 된다고 하면 신축으로 변하기만 한다고 하면 사업성은 담보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얘네들이 지금 234%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도 250%까지는 지을 수 있단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재건축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이 규제도 완화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여기 사람들도 재건축으로 이제 완전히 마음을 먹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는 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금액 자체를 봤을 때도 대원 칸타빌 서울숲 지금 광장 그다음에 저기 동일 평형대로 봤을 때는 네네. 그러니까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 시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부동산은 비싼 게 좋은 거거든요. 싸고 좋은 건 거의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지금 4개 아파트 알아보셨을 텐데 동일 평형대로 비교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대치 2단지가 제일 비싸요. 이 광남 여기 현대 5단지가 세 번째로 비싼 거고. 예. 그러면 그만큼 좋다라는 거거든요. 어찌 됐든 얘네들은 변하지 않는 가치, 한강뷰라는 가치와 이 광남학군이라는 이런 가치가 변하지 않고 추후에 주택만 그러니까 구축에서 신축으로 바뀌기만 한다라고 하면 저 위쪽에 포제스 한강에서 우리가 학습했듯이 굉장히 높은 가격에서 실질적으로도 저는 좀 안전 마진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찌 됐든 재건축에 대한 또 호재도 있고 하니까 좀 기대해 볼 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3개 아파트를 다 바라봤는데 제 결론은 네. 때려 죽여도 대치 2단지예요. 아. 얘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예.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걱정하는 거는 뭐
재건축일 수도 있을 텐데 어찌 됐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입지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거든요. 예, 이 개포동 내에서도 상위 입지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뭐 190%의 용적률을 갖고 있지만 뭐 워낙 유명한 아파트니까 뭐 건폐율 용적률이 충분히 재건축하기에 나쁘지 않은 비율인데 문제는 이 작은 평형대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세대당 대지 지분이 워낙 작아요. 예. 한 9평이 조금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애당초 재건축 자체를 생각을 안 하고 지금까지 리모델링을 해왔었단 말이에요. 네네. 한 10년 훨씬 넘게 리모델링을 진행해 왔었는데 예. 뭐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그다음에 패스트 트랙으로 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여기도 조합원들 자체가 재건축으로 그냥 방향을 완전히 틀었단 말이야. 예, 예. 그래서 내년 3월인가요? 지금 뭐 예정인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100% 이루어질 것 같은데 리모델링 조합 해산에 대한 총회를 지금 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2월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2월이 됐든 3월이 됐든 그러니까 예, 제 정보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3월로 알고 있었는데 뭐 그게 당겨지면 훨씬 좋은 거고 예, 예. 여튼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 재건축 패스트 트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국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냥 해산하면서 바로 다음으로 보면 그냥 정비구역 지정하고 그냥 추진이 설립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쭉쭉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빨라져. 근데 지금 잠깐 멈춰 있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주민들의 뭐 사업 의지가 완전히 꺾이거나 아유 리모델링이고 재건축이고 다 골치 아파 안 할래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냥 더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잠깐의 어떻게 보면 멈춤이야.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정도가 될까요? 후퇴도 아니고 멈춰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다고 보면 쭉쭉쭉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입지의 서열이 엄청나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점점 전세에서 월세화가 진행이 되고 또 이제 차기 정권에서 뭐 이런 얘기는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앞으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게 다시금 옛날 문재인 정권 때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입지적으로 가장 좋은 우리 4개 아파트 중에서는 사실은 비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비교가 됐다고 하지만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 자녀분한테 네. 요거 17평짜리 뭐 지금 거주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거는 크게 염두를 안 하고 일단 미혼 자녀의 주택을 마련해 주고 해서 이제 준비하는 단계니까 네. 투자성으로 봤을 땐 이게 최고라고 보여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대치 2단지 너무 막 여기저기 골치 아프게 돌아다니시지 말고 대치 2단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충분히 많은 아파트, 좋은 아파트 보셨으니까 네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